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네, 언더스탠딩 2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술도 술에 비도 오고 그래서 술 땡기는 밤 아닙니까? 술 땡기는 밤? 술은 항상 땡기죠. 술은 항상 땡깁니까? 그렇죠. 네, 김상우 기자 술 좋아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술을 안 좋아할 수가 없죠. 왜요? 선배 밑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시름을 네, 저도 잊기 위해서는. 술을 좋아하긴 하지만 술을 잘 못 먹고 있는데 오늘은 그래서 진짜 본격적으로 술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술. 기가 막힌 책이 나왔다. 이거 보십시오. 술기로운 세계사. 진짜 제목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세계사는 술기로워야죠. 술기로우면 안 되죠. 이 책은 제가 추천사도 썼습니다. 아, 그래서 저희 자주 나오셨던 세종사이버대 명욱 교수님, 명욱 우리나라 교수님. 최고의 그 술 이야기꾼. 술꾼. 술꾼 아니고 술 잘 못 드신답니다. 의외로. 술 이야기꾼. 술 이야기꾼. 네. 그래서 요거는 오늘 진짜 잘 들어주시면 네. 소개팅 할 때. 소개팅 할 나이가 아닌가요? 그럼 그러면 이거 말씀 조심하셔야지. 소개팅 할 때 아니면 말씀 친구들끼리 술 먹을 때 그렇죠. 만나서 너 요런 거 아니? 소개팅 아니고 친구들이랑 소개팅 할 때도 쓰셔도 됩니다. 술 먹으면서 진짜 아는 척하기 좋은 그런 콘텐츠. 술로 배우는 세계사 얘기니까 오늘 술 얘기를 통해서 세계사 속에 술이 어떻게 숨어 있는지 이런 얘기를 좀 술 안 먹어도 마치 취하는 것처럼 그런 얘기를 한번 꾸며보겠습니다. 자, 조금 쉬었다가 바로 명욱 교수님 모셔보겠습니다. 예, 네.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명욱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명우입니다. 네, 언제 또 안녕하십니까. 이런 책을 또 쓰셨습니까? 뭐 하다가 그냥 생각나는 거 조금씩 메모하다가 예, 이렇게 책이 한 권이 나오게 됐네요. 술로 보는 세계사. 네. 부제가 이렇게 돼 있네. 하룻밤 술로 배우는 세계사. 딱 하룻밤만 읽으시면은 다 됩니다. 딱 하룻밤에 해결이 되는 책입니다. 아주 깊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금 얇게, 얇게. 맞습니다. 책은 얇으면 안 됩니다. 얇고 넓습니다. 얇고 넓게. 그래서 책이 어려우면 어떡해. 오늘 요거 들으시면 안 사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을 사시지 마시고 요거 들으시면 얼추 내용은 다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는 암기해야 되는. 암기 외워서 그렇죠. 썰을 외워서 풀려면 써먹어야 되니까. 그렇지 한 그렇기 번도 때문에 사셔야 되는. 그래서 듣고 흘려버리시면 안 돼요. 응용하실 분들은 사시고 응용 안 하실 분들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여튼 주류 박람회 뭐 이런 데도 다녀오셨던 것 같은데. 네, 최근에 주류박람회가 굉장히 많이 사람이 많아요 요즘? 엄청납니다. 엄청납니까? 예, 엄청나. 그러니까 한 3, 4년 전에 비해서 예. 뭐 많을 때는 한 10배, 어. 그리고 뭐 적어도 2배 이상 되는 평소보다? 인파가 몰려오고 있어요 지금. 네. 다들 살기가 팍팍한가요? 그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것도 왜 그러냐면은 네. 이 주류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생산자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예. 싸게 산다. 이 기회에 싸게 살려고 가서. 네. 그러니까 약간 불황을 나타내는 하나의 지표일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대부분 이제 소비자가보다는 10%나 20% 정도 싸게 팔다 보니까 그래서 올 때 뭘 들고 오느냐? 예. 이 수트케이스 들고 옵니다. 많이 사갖고 하려고. 싸서 가요. 요즘 싸서. 일본 여행 가면 네. 일본 양주 사갖고 오는 게 트렌드이듯이. 네, 맞습니다. 예. 그런 걸 누가 근데 많이 그렇게 하느냐? 젊은 여성들이에요. 젊은 그래요? 여성들이 요즘 네. 술을 많이 먹습니까? 젊은 여성들이 술을 많이 먹는 게 아니고요. 예. 술을 다양하게 마시는 거죠. 이거 저거 계속 비교하면서. 양주도 그러니까 위스키도 예를 들면 요 위스키 저 위스키 이렇게 먹어보고. 맞습니다. 예. 와인도 그렇게 마시고 전통주도 그렇게 마시고. 근데 왜 이렇게 시장이 이렇게 됐냐면은 이 네. 코로나 때 뭐 잘 아시다시피 그 회식이 거의 뭐 사라졌고 예. 그 다음에 반대로 그 풍선 효과로 나타난 것이 이제 홈술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회식과 홈술에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뭐가 있을까요? 회식은 소폭이죠. 강권. 때려 그쵸. 마시는 거죠. 예, 강권 또 하나 네. 정해진 술. 그렇죠. 예. 근데 이 홈술은 뭐냐? 예. 홈술은 자기가 원하는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예. 원하는 술을 찾아면서 마시면서 예. 자기 호흡으로. 그렇죠. 내 취향을 찾아갑니다. 내가 좋아하는 술이 뭘까? 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연예인이 제일 이뻐 보였을 때, 멋있어 보였을 때가 언제입니까? 술 마셨을 때. 아니요.
그런 거. 옆에 일반인이 있을 때. 아하. 그렇지. 아, 그렇죠. 예전에 제 그렇죠, 옆에 그렇죠. 어떤 남자 연예인분 섰는데 절대 같이 사진 안 찍기로 했어요. 그렇죠. 아,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비교를 해봐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주류박람회 나오면은 뭐 몇백 종류, 몇천 종류의 주류를 다 시음해고 비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래. 같은 위스키도 비교를 안 하면 네, 진짜 뭐가 맛있는지 잘 모를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예. 좋다고 하는 위스키 마셔봤는데 사실 그거 하나만 모르지. 이게 맞지. 좋은 술인지 안 좋은 술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연예인 옆에 사진을 찍어봐야지 그래서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그래서 그런 박람회도 다니고 그러는 거군요. 네, 그래서 이게 또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은 3년 전에 2020년도에 네. 그 제가 그때 주류박람회를 다녀왔는데 그때에 외국 기업들이 대부분 들어오지 못했던 거예요. 네. 왜냐면은 코로나 때문에. 그쵸, 자가격리부터 시작해서 뭐 유통도 안 됐던 거예요. 예. 그러니까 대부분 한국 술들이 들어왔는데 그 한국 술들이 대부분 창업을 했던 전통주들이 많이 들어왔던 거예요. 아. 네. 네. 근데 그 주류박람회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와인이나 위스키나 사케나 뭐 수제 맥주 이런 거 마니아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이 사람들이 전통주를 마신 다음에 우와 재밌네 신기하네 하니까 이 시장이 엄청 커진 거예요. 그 전통주가 최근 한 4, 5년 사이에 전체 시장 규모가 2배 정도 늘었어요. 막걸리. 막걸리뿐만이 아니고 네. 아, 요즘 지역에 있는 막- 약주나 청주나 아 그래요? 예. 지금 막걸리 아스파탐 때문에 난리라던데. 네. 안 먹. 근데 그래서 지금 무아스파탐 막걸리가 뜨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또 예. 벌써 그런 걸 나왔구나. 준비하는 업체들이 많아요. 10년 전부터. 아스파탐은 이제는 이거는 좀 계속 이슈가 있다. 예. 쌀로만 맛을 내자 그래서 무감미료나 무아스파탐 이런 거 나오고 있죠. 알겠습니다. 야, 요즘 주류 박람회는 그렇다.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요 주류박람회는 새로운 좀 아이콘이 될 것 같아서 새로운 비즈니스 찬스가 또 일어날 수 있다. 불황일 때에 잘 되는 아이템으로. 네, 이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아, 그럼 일반인들 가면 싸게 사고 네. 한 원씩 먹어보고. 네. 데이트 코스로 좋네. 데이트 그렇죠. 코스. 그리고 3프로 TV에서 주류박람회 개최하셔도 돼요. 불황일 때도 많이 올 수도 있어요. 저희가요? 네. 한번 해보도록 그렇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뭐 원래 본론으로 슬슬 가보면 네. 자, 그럼 세계사는 하여튼 술은 인류의 역사와 같이 시작했다. 오래되긴 했을 것 같습니다. 네. 술의 역사가.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인류의 역사보다 훨씬 더 오래됐다. 에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인류가 있어. 마실 사람이 있어야 술이 마실 있지. 사람이 있어야 술이 있죠. 저희가 모른다고 지금 너무 막 그건 던지시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김강 교수님. 아니 제가 이제 교과서에 없는 거를 좀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드린 건데 술이 되는 원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네, 아마 아실 것 같은데 술이 되기 전에는 어떤 존재일까요? 술이 되기 전에 네, 발효돼서 술이 되는 거잖아요. 네. 발효되기 전 상태. 음식이죠, 음식. 음식인데 쌀. 쌀. 근데 그 안에 뭐가 있을까요? 전분이 있죠. 그쵸? 예? 근데 전분이 뭘로 돼 있느냐? 어. 기본적으로 당이 뭉쳐진 형태입니다. 예. 그게 당입니다. 당이에요. 당. 예. 예. 당과 당을- 수분이 같이 있는 상태. 그렇죠. 그 세균들이 당을 먹고 술이 그쵸? 되는 거죠. 맞습니다. 예. 효모죠. 예. 효모가 당을 먹고 당을 가지고 알코올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술이 되기 전에 인류가 있기 전에 이 당이란 것이 존재했으면 술은 있었다는 거예요. 아. 네. 그렇게 사람들이 술을 먹기 전에 네. 어쨌든 당이 있으면 네. 술로 변환되는 건 늘 있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과일 주스 같은 걸요 만들어 놓고 우리가 으깨서 포도가 으깨서 하루 정도 놔두면은 무조건 아침에 그 향을 맡아보면요 냉장고 넣죠 밖에 놔두면 무조건 술 냄새가 납니다. 신맛. 신맛. 예. 아우 달콤한 상했네. 맛. 어우 예. 상했네 하고 버리는 거. 시큼하기도 하고 뭔가 찌릿하기도 이런 게 무조건 나요. 예. 그리고 동치미도 여름날에 밖에 내놓잖아요. 무조건 술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술이 됩니다. 동치미가요? 냉장고에 넣어놓지 않으면요. 여름날에. 그 상한 상한 거 아닙니까? 상한 거 플러스 알코올도 생긴다는 거죠. 아 알코올이 생긴다. 알코올이 생긴다는 말씀드립니다. 예. 네. 자, 그러면 당이 언제부터 있었냐는 부분인데 예. 어쨌든 당이 많은 것이 일단 과일하고요. 그렇죠. 거긴 과일하고. 당이 많겠죠. 그렇죠. 예. 그리고 하니까. 곡물. 근데 이거를 이제 식물 분류로 보면 속시식물이거든요. 근데 속시식물의 특징은 뭐가 있냐? 꽃이 있어야 됩니다. 꽃. 그쵸. 꽃. 그렇죠. 꽃이 있어야죠. 근데 꽃 속에 또 꿀이 있죠. 화밀이라 그래서. 예. 그래서 꽃이 있었던 그 시기가 어. 술의 시작이라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이게 너무 옛날부터 있었을 것 같아. 도대체 시작을 너무 아니 꽃은 뭐 아니 근데 누군가가 빚어야 술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예. 그냥 당을 놓고더라요. 이 안에도 지금 효모가 되게 많아요. 아 그래요? 이 안에 그냥 자연 과일 주스 놓고요. 잔 상태에서 네, 과일 주스인데 우리가 먹는 과일 주스는 대부분 그 거의 방부제 같은 게 좀 들어있어요. 그거 말고 진짜 과일을 으깨서 놓고 살짝 뚜껑을 덮으면 아침에 무조건 술돼 있습니다. 오. 다만 맛은 보장 못해요. 예, 그렇지. 맛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이게 상한 건지 술인지 네, 애매할 네, 수는 네. 있으나 네. 마시간 수박을 먹고 살짝 어지러운 네, 알코올 그럴 수 때문인 있습니다. 거군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네. 술이라는 거는 사람들이 어떻게 발견?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놔뒀더니 시큼해지고 아우 이거 뭐 음식이 왜 이렇게 다 상했어 네, 하고 네, 버렸을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술이라는 걸 누군가 바보 같은 사람이 먹어봤더니 뭐 좀 쓰긴 한데 약간 알딸딸하니 괜찮네. 선배 바보 같은 사람이라니 현자의 지금 현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어서 술이라는 게 발견됐다. 그렇다기보다는 일단은 그 기록이라든지 또는 발견된 유적을 보면요. 예. 무조건 술 옆에 뭐가 있었느냐? 예. 주술 의식이 있었어요. 아. 네. 그러니까 술을 마시면은 내가 약간 새로운 세상을 보고 뭔가 신과 교감하는 것 같고 그리고 환상을 보게 되고 하니까 예. 술이 어디에 이용되느냐? 무조건 종교에 이용됐던 거예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술의 역사는 꽃하고 시작하기도 하는데 예. 종교와 시작하기도 합니다. 아. 근데 종교가 농업혁명이 일어나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기본적으로. 예. 예, 주술신앙 같은 것들. 예, 그런 것들. 그래서 농업보다도 더 먼저 있었을 것이다라고 또 추측을 하기도 하죠. 술을 먹고 취하는 걸 일종의 접신이라고 예, 맞습니다. 이해를 했을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왜냐면 그런 맞습니다. 경험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옛날에는 술은 아무나 먹는 게 아니었겠네요. 어우, 비쌌죠. 왜냐면은 이게 그 쌀 청주를 예를 들어서 1리터짜리 만든다 하더라도 예. 쌀이 보통 거의 비슷한 급의 1kg 정도 들어가야 되고요. 예. 뭐 특히 소주 같은 경우에는 그 쌀 1kg로 만들 수 있는 40도 정도 되는 소주의 양이 한 400ml밖에 안 됩니다. 4,500ml. 그것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효율성 진짜 떨어지는 진짜 거지. 떨어진 거예요. 그걸 먹으려면. 예. 그래서 내내 이 근대 국가로 접어들면서 했던 게 뭐냐면 금주령이에요. 야 쌀도 없는데 지금 예, 먹을 것도 없는데 뭘 지금 하냐. 굶어 죽는 사람 천지인데 네. 뭐 술이 예. 어딨냐. 근데 그게 생각이 전환됩니다. 예. 아, 그렇게 먹고 싶어? 그러면 세금 내. 아하. 예. 그래서 근대 국가의 초석을 만들어요. 세금을 많이 세금으로 걷는 걷어서 세수 확보로. 그래서 근대 국가들이 그 열심히 술에 투자를 했던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에는 청일 전쟁에서 이긴 그 배상금 가지고 사케 투자하기도 하고요. 예. 아, 그걸로 사케 투자를 했습니까? 사케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수 확보. 그래서 그 20세기 초반만 하더라도 네. 일본 같은 경우는 그 전체 세수의 3분의 1이 주세, 술에서 나왔어요. 와. 네. 그 정도로 약간 뭐라고 할까 큰 그 위치를 차지하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되게 정치가들이 얕게 생각을 한 거죠 또. 그러면 초창기에는 네. 과일 술이 먼저였을까요? 네. 아니면 곡주가 먼저였을까요? 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뭐 와인이 먼저냐, 또는 뭐 맥주가 먼저냐, 뭐 막걸리가 먼저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 와인과 그냥 그 간단하게 그냥 그 맥주를 볼게요. 맥주를 예. 두 개 봤었을 때 그 와인 같은 과실주는요, 그냥 과실을 으깨만 놓으면은 다음 술이 날 돼요. 술이 됩니다. 예. 공기중 효모가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곡물 안에 있는 전분은 이 전분을 쪼개줘야 돼요. 예. 쪼개면 당이 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단계가 더 걸려요. 쪼개는 게 뭡니까? 이게 당화라고 하는데, 따주는 거예요?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예. 밥을 우리가 오래 씹으면 씹을수록 어떻게 되죠? 달아요. 그게 쪼개는 겁니다. 아. 예, 이게 쪼개는 거예요. 예. 우리가 식혜 만들 때 쌀에 뭘 넣죠? 엿기름. 아, 그렇죠. 엿기름. 예. 엿기를 넣으면은 쌀의 전분이 쪼개지면서 당이 됩니다. 그게 쌀 주스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곡주는 한 단계가 필요한 거죠. 쪼개는 거죠. 당화라고 하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같은 조건의 과실과 곡물을 놓으면은 훨씬 더 곡물이 빨리 술이 되는 거죠. 곡물이 죄송합니다. 과실이. 과실이. 예. 예.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과실이 먼저였겠네. 과실이 먼저라고 보는 거죠. 예. 과실은 만들기 쉬우니까. 만들기가 쉽다. 그렇죠. 예. 그 군대 있을 때도 왜 이렇게
소주에다가 과일만 하나 넣으면 무조건 이게 무슨 100년 된 과실주. 언제적 분이십니까? 언제적 자두 넣으면 분이십니까? 자두주. 딸기 넣으면 산딸기주. 전혀 이해를 못하겠는데. 그렇잖아요. 맞습니다. 곡주는 만들기 힘들거든. 네, 네, 국주는 못 맞습니다. 만들죠. 네. 대신 이제 그 곡식은 저장성이 좋으니까 잘 안 변하니까 예. 그것 자체가 사유재산이 됐죠. 이걸로 언제든 술을 만들 수 있으니까. 술도 만들 수 있고 이걸 팔 수도 있고 나라 땅도 살 수 있고 네. 뭐 좋은 사람이 결혼할 수도 있고 근데 과일은 금방 만들기 상해버리니까 어려우니까. 그렇죠. 재산이 안 돼서 이렇게 흘러갔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야,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는 어쨌든 술이라는 걸 만드는 거는 가공을 해야 되고 말씀하셨던 대로 그 곡물이나 과일도 그냥 먹으면 훨씬 에너지가 많은데 그걸 훨씬 효율도 떨어지고 매우 비싼 네, 아무나 못 먹는 네, 부르조아의 음식이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뭐 잘못해서 걸리면 뭐 죽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금주령을 내렸는데 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그런 것들이 또 있습니다. 아, 지금 금처럼 비싼 걸로 통했을 것 같아요. 술은 아, 그죠. 그래서 아무나 못 먹는. 그래서 월급 대신 주기도 했잖아요. 이집트 피라미드 노동자들에게는 예. 아, 그랬어요? 네, 그 이름이 어. 캐시입니다. 엥? 아, 그 캐시. 술 이름이 캐시예요? 네, 현금이란 캐시예요. 아, 네. 캐시가 그 술에서 나왔습니까? 네, 그 술에서 나왔습니다. 처음 들었네. 예, 이게 이제 영어식으로 C가 아니고 K로 쓰는데 KAS 쓰는데 캐시. 예, 캐시 예.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게- 중세 예. 농노들한테도 뭔가 월급을 필요할 때 월급을 줄 때 또 맥주라든지 와인을 주기도 했던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안 좋아했을 것 같은데. 좋죠. 좋지 않을까요? 와, 그래요. 그렇죠, 좋죠. 그걸 일단 돈 같은 걸로 완전 술이라는 게 워낙 유통기한이 길어서 네, 유통기한 긴 것도 있고 귀하니까. 쉽게 못 만들고 귀하니까. 예, 그리고 시간도 걸리고 예. 그리고 그걸 가지고 또 뭐 예전에는 뭐 흔히 말하는 뭐 종교와 또 연관이 되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다 보니까 예, 그렇게 귀하게 쓰여진 음료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야, 같습니다. 그러니까 술 먹으면 알딸딸해지고 막 헛게 보이고 접신. 기분이 왠지 좋아지고 접신. 그러니까 진짜 무슨 묘약이라고 생각했을 수는 있겠네요. 그렇죠. 예, 전혀 그런 부분이 있죠. 그 일반 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는 그런 감정일 테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이게 캐시로 야, 월급으로도 쓰였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와인은 뭡니까? 와인은 그 중에서 좀 발달해서 종교적인 색채가 강해지면서 아니지. 좀 고급스럽게 만들기 시작하면서 와인이 안 먹게. 그러니까 위스키, 와인 뭐 분화는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위스키 같은 경우에는 실은 이게 증류주잖아요. 네. 이 증류주는 기본적으로 좀 아까 과실주 그리고 곡주 이런 순서로 말씀드렸는데 네. 증류주는 그 뒤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아이들을 증류해야 되기 때문에 아, 그건 한참 나중이고. 한참 뒤입니다. 예. 한참 뒤라서 예. 그건 제가 이제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음. 십자군 전쟁 때 음. 이슬람의 연금술을 배워와서 이제 그거 퍼뜨려진 거고요. 일단은 와인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이게 뭐 일반적으로는 뭐 기독교 역사와 굉장히 연관되는 부분이 많은데 예. 그 이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 수메르 문명에서 와인의 여신이 있습니다. 와인의 여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의 몸은 이 포도주 와인으로 돼 있고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다 이런 내용이 나와요. 아, 성경에 있는 것 비슷하게? 네. 예. 그러니까 예전부터 피는 예. 와인은 피와 같은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색깔이 빨가니까. 네. 그리고 이집트 역시 그 와인은 그 선조들이 남긴 피고 그 증표로 태어난 것이 포도고 예. 그걸로 만든 와인을 마시면 우리가 선조들과 접신한다. 그래서 만난다. 이렇게 있던 거예요. 와인에 대해서. 와인에 대해서. 네. 즉 뭐냐면은 우리가 화이트 와인, 레드 와인을 봤을 때 예. 결국 헤게몬이 누가 가져갔느냐? 레드 와인이 가져간 것이고 예. 결국 와인은 피라는 것은 기독교에서 예수만 나타난 것이 아니고 이 수메르 문명이나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이집트 문명 그리고 그리스 문명 이쪽이 다 그런 맥락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때는 와인이라는 이름이 없고 그냥 과일주였겠네요. 그 그냥 와인이라는 빨간 이름은 그쵸. 과일주. 네. 근데 이제 그 와인이라는 이름보다는 이게 최초로 와인이 나온 와인 산지, 그러니까 와인 유적지가 발견된 곳이 조지아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에 있는 예. 그렇죠. 예, 조지아인데 거기서 부르는 와인 이름이 그비노예요. 그비노. 예, 근데 그자를 빼면 비노라고 하잖아요. 네. 비노가 이탈리아 말로 또 와인입니다. 예, 이게 영어식으로 와인이 된 거거든요.
모르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또 정확하게 다양한 이름들이 있는데 예. 일부 와인과 비슷한 이름이 있을 수도 있고요. 프랑스는 뱅이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는 그러다가 네. 색깔이 비슷하면서 종교색이 띄기 시작했다. 뭐 그렇게 인간의 피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게 볼 수밖에 없었을 것 같아요. 또 귀하기도 했고 왜냐하면 포도는 정말 일주일 안에 이거를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금방 상해버리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예. 그 성당에 가면 왜 이렇게 와인 이렇게 조금씩 마시고 이러잖아요. 성당에서요? 네. 안 가봐서 모릅니다. 그런 거 있습니다. 네, 이거는 네, 너의 네. 성찬식. 내 핀이라. 네, 막 성찬식. 그래요? 그렇게 네, 하는 게 네, 있어요. 네, 예. 네, 네. 뭐 어쨌든 문화 인류학자 기준에서 이렇게 좀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제가 전달하기 정확할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와인의 신. 맥주가 먼저입니까? 와인이 먼저입니까? 그래서 그걸 따지면은 원래는 와인이 먼저인데 예. 발견된 유적으로는 최초 유적은 또 맥주 유적이에요. 그래요? 곡주. 곡주. 네, 정확히 보면 곡주고 그 영어로 표현하면 맥주가 되는 건데 비어가 되는 건데 예. 뭐 일단은 이론상으로는 과실주지만 발견된 거는 맥주 유적지다. 이스라엘에서 발견됩니다. 이스라엘에서. 예, 그 13,000년 전 유적으로. 13,000년 전이에요. 그럼 그때는 아직 본격적으로 농업이 시작하지 않은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네. 중석기 시대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직 구석기에 연결되는. 그러니까 농업 전에 이미 있었다. 네. 이렇게 보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오래된 대단하네요. 뭘로 만들었을까요? 아무 문명이 없었을 텐데 그때는 술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근데 그냥 예를 들어 밥을 그 안 기자님이 씹은 다음에 뱉잖아요. 다음날 예. 여기 때문에 술돼 있어요. 거의 토 아닙니까? 토. 그러면 이렇게 씹어가지고 뱉어놓은 걸 모아서 술로 만들었다. 과일도 그냥 으깬 다음에 놓으면 이렇게 술돼 있습니다. 아, 예. 술돼 저 있습니다. 예전에 무슨 만화 영화에서도 그런 거 본 것 같은데 아. 일본 만화 영화에서도 예예예 맞아요. 뭐 이렇게 곡물을 씹은 다음에 네네. 이렇게 딱 뱉어서 그걸 밀봉해 놓으면 나중에 그게 술이 된다고. 네 맞습니다. 그거를 15세 이하의 여인들이 만들어서 미인주라 이름 불렀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런 기록들이 있고요. 잉카 같은 경우도 옥수수 경단을 그 잉카의 그 원주민들이 씹어서 술을 빚었다는 또 기록들이 있어요. 그 인간의 침에 뭐가 있어서 그렇습니까? 아밀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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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얘가 아밀레이스가 당을 요즘에. 분해시키니까. 네. 아, 당을 전분을 분해시키는. 네, 분해시키니까 그게 당이 되고 맞습니다. 당이 그렇죠. 나면 공기 중에 있는 효모와 효모와 만나서 만나서. 술이 네, 된다. 맞습니다. 예예예. 그렇게 술이 안 돼. 항상 술이 됩니까? 안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온도에 따라서 효모가 그 활동할 수 있는 것이 예. 기본적으로 20도에서 한 25도 정도가 제일 잘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 온도를 맞춰줘야지. 너무 추우면 안 되고 너무 더우면 더우면 안 되고. 썩어버리고. 네 그리고 당이 너무 많아도 너무 달아도 안 돼요. 아, 그런 거 진짜 어려운 거죠. 네. 그래서 당이 너무 달아서 썩지 않는 게 하나 있습니다. 너무 얘는 달아서 썩지 않는 거. 뭘까요? 예. 꿀. 꿀입니다. 아, 꿀. 예, 꿀이에요. 아. 꿀 진짜 달지. 예, 꿀은 예. 진짜 안 상해요. 달죠. 예. 정말 달죠. 그래서 최초의 술을 가지고 꿀술이라 얘기도 하는 부분이 뭐냐면 물만 들어가면 이거 술이 되거든요. 꿀이. 네, 꿀에 물만 들어가서 희석이 되면 네, 꿀 자체로는 그건 꿀물이라고 아닌가요? 하잖아요. 꿀물. 꿀에 물이 들어간 다음에 발효가 되면 아 발효가 되면. 발효가 되면 아, 예, 예. 그럼 꿀에 물을 넣고 가만 놔두면 그때 술이 됩니까? 술 됩니다. 꿀물을 놔두면 꿀물 놔두면 비슷가. 공기 중에 보이지 않는 효모가 있다는 조건 하에 네, 공기 중에 효모는 다 있어요. 근데 네, 다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 그 중세 시대에 예. 그 요 꿀술을 가지고 보통 이 신혼여행 때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신혼여행 신혼 때요? 기간 때라고 얘기하면 정확하겠네요. 그래서 한 달 동안 이 꿀술을 갖고 마신다 그래서 허니문. 아, 예. 그래서 허니문인가요? 네, 허니문이 왔습니다. 예. 꿀술을 먹었다. 네, 꿀술을 먹었다. 그래서 허니문이라고 그래 놨고요. 그거를 우리나라 말로 바꾼 것이 실은 밀월 여행이에요. 아, 밀월. 예, 밀이 비밀 밀자가 아니고 예, 꿀밀자잖아요. 꿀밀자예요? 원래는. 아, 밀월 여행. 아, 근데 다들 뭔가 비밀스러운 걸로 지금은- 바꿔가는 거죠. 아, 이상하게 바뀌었네요. 네, 네. 근데 이제 꿀술을 영어로 미드라고 하는데 예. 이게 진짜로 넘어와서 꿀밀자의 어원이 그 미드란 말입니다. 네, 그 우리나라 말고 이어지고 있고요. 예. 또 하나는 이 옛날에 꿀이 상하지 않으니까 여기 약재를 많이 넣었잖아요. 예. 약재를 많이 넣으니까 이 약재 자체를 넣은 이 자체가 약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미드란 거에서 파생된 단어가 메드신입니다. 이야. 네, 메드신이에요. 약이 약. 됐다. 네, 네, 옛날에 약술이라고 네, 네. 하듯이 술은 술은 예. 약이죠. 아, 그렇죠. 술은 술은 약이지. 술이 약간 진통 효과가 있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약으로 떠올렸을 수는 있겠네요. 꿀 안에 넣은 약재를 갖고 먹을 수도 있고요. 예. 또는 꿀술에 넣어 놓을 수도 있고요. 예, 그렇긴 한데
근데 재밌는 게 또 이게 그렇게 한 달을 왜 꿀술을 갖고 마셨느냐라는 부분인데 예, 바이킹족이라든지 옛날에 정말 고대 시대는 이 정말 있어서는 안 되는 문화지만 여성을 납치했대요. 그렇죠. 예, 납치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임신 기간이 한 달이니까 예. 한 달도 계속 꿀술을 먹이게 한 거예요. 왜요? 왜? 임신 기간이 한 달이니까. 예, 그래서 그래서 한 달 동안이 중요하기 때문에 허니문 한 달 동안을 꿀술을 마신다는 그런 걸로 이어졌고 두 번째는 또 여기에 또 약간 슬픈 게 있는데 예. 결혼할 때도 면사포 쓰잖아요. 예. 면사포 쓰는 이유가 잡아온 여성의 얼굴을 가리려고? 그물을 벗기는 아 그런 게 예, 있다. 거기서 또 시작됐다는 되게 슬픈- 슬프고 슬픈 아픈 역사가 그쵸. 또 있는 거예요. 또 이게. 예. 면사포는 씌우지 말아야겠네요. 아, 그니까요. 예, 예. 벗기지도 안 되고, 아예 그냥 처음부터 없이 가야 됩니다. 이 문화가 되게 면사포가. 가슴 아픈 문화하고 연결이 돼요, 실은. 예. 그것도 술하고 관련이 있다. 네, 술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술과 관련이 있습니다. 술을 안 먹는 시대는 없었을까요?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술이 개발된 이후로는 그러니까 계속 이제 먹었겠죠. 아시다시피 이제 그 이슬람권에서는 술을 잘 안 마시잖아요. 네. 안 마시고 뭐 몰래 마신다고 하는데 되게 재밌는 게 쿠란에는 보면은 천국에는 술이 흐르는 강이 있다고 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코란에 네. 그런 말이 나와 있습니까? 네, 적어도 어. 현세에서 못 마셔도 아, 죽어서 실컷 마시라고. 원 없이 먹어라. 원 없이 네, 저기 가서. 그러니까 현세에서는 참아라. 네, 현세는 참아라. 아. 네. 근데 이렇게 술을 금지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예. 예배를 방해하기 때문에. 술이 네, 꽐라되니까. 예, 예배 늦게 오고 졸고 이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배에 방해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예배를 굉장히 잘 드리게 하는 음료가 뭐였느냐? 커피라는 거죠. 커피 커피. 각성이 되니까. 예. 그래서 뭐 모카 커피라든 이런 그 아랍권 주변 중심으로 굉장히 커피가 발달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오스만 투르크에서 유럽으로 들어가고 아. 예, 그래서 이탈리아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커피가 거기 이슬람에서 시작. 원래는 아프리카에서. 아프리카. 근데 아프리카하고 무역했던 중에 한 곳이 이제 모카. 네. 그래서 모카 커피 이게 되고 나중에 이제 오스만 투르크가 그 커피를 가지고 오스트리아 빈을 공격했다가 예. 물러났는데 파란 커피 봉다리를 놔두고 왔다 그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그 파란색의 네. 블루 뭐 땡땡이라는 또 커피 있잖아요. 블루보틀. 블루보틀. 예, 아. 그런 유래가 더 됐다. 아. 뭐 이런 또 썰도 있습니다. 썰, 이거 썰로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옛날에는 그런 것도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 요즘 술의 막 옛날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데 무슨 술신, 네, 무슨 뭐 무슨 신, 뭐 그런 것도 옛날에 많았을 거예요. 아, 예, 많았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술의 신 그러면은 그 그리스의 디오니소스. 그건 저희도 압니다. 예, 그 전신이 있었습니다. 디오니소스의 전신. 앞에 전신. 예. 네. 누구냐? 이집트의 오시리스라는 신이었어요. 오시리스? 오시리스. 어. 근데 디오니소스가 그 두 번 태어난 자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또 재생 이런 뜻도 있거든요. 예. 여기도 재생이 있어요. 부활이 있는 거예요. 둘 다의 공통점 부활이 있어요. 예. 그리고 배신이 있습니다. 배신? 배신과 부활을 가지고 있어요. 술의 신들이 네, 왜 네, 그럴까요? 네. 그러니까 일단 죽기 위해선 배신을 당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게 잘 보시면은 포도나무들이 겨울에는 완전 깡말라 있어요. 거의 죽었다 보면 돼요. 예. 그리고 봄이 되면 막 피어나. 새싹이 돋아납니다. 어. 그래서 부활로 본 거예요. 농업의 신과 부활은 늘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오시리스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 오시리스의 제가 오시리스? 요 가운데 있는 예, 사진도 좀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예. 오시리스? 네 저 가운데 가운데 있는 게 오시리스입니다. 네. 이게 와인의 신입니까? 와인의 신입니다. 와인의 신? 네, 농경의 신이기도 했고요. 근데 파란색이네요. 네, 파란색입니다. 근데 어. 보시면은 이 그 오시리스 배신을 당해서 나중에 결국은 뭐 명계의 왕 그래서 뭐 약간 면라대왕 같은 그런 비슷한 게 돼요. 예. 그러면서 지하로 내려갑니다. 지하로 내려가는데 그 왜 지하로 내려갈까요? 실은 디오니소스도 지하 세계로 와서 어머니를 구한 적이 있어요. 왜 지하로 내려갈까요? 모르겠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뿌리가. 맞습니다. 그렇죠. 포도나무가 뿌리가 무지 깊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고대인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포도나무는 네. 겨울에는 깡말로 났다가 네. 봄이 되면 다시 확 살아나고 뿌리가 맞습니다. 있어야 되니까. 뿌리는 깊고 맞습니다. 뿌리가 예, 깊어야죠. 그러니까 그게 마치
얘가 환생하는 그쵸.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 그쵸. 그런 느낌이 들었나 맞습니다. 보네요. 맞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초록색이잖아요. 예. 초록색인데 왜 초록색이냐? 이렇게 태어나는 새싹들이 초록색이기 때문에 이렇게 초록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 맥락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고대 시대에 있어서도. 예. 그러면 옛날에는 술을 네. 이걸 먹으면 내가 다시 환생할 수 있어. 뭐 다시 태어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런 핑계로 많이 마시지 않았을까라고. 뭐든 갖다 붙여야죠. 아, 술 그럼요. 마시면. 예, 그렇게 생각을 뭐든 합니다. 갖다 붙여야죠. 예. 선배는 술 안 좋아해서 잘 모르시는 겁니다. 이름이 뭐 오시리스? 오시리스. 오시리스 정도 얘기하면 술 좀 네. 너 술의 기원이 뭔지 술의 신의 기원이 뭔지 알아? 하면서 오시리스. 네. 이렇게 얘기하면 이건 좀 있어 보일 것 근데 같습니다.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디오니소스랑 연관돼 있고 여기 보시면요. 요 오시리스의 아들이 중요합니다. 예. 여기 호루스라고 있어요. 후루스. 호루스. 이 호루스가 에이 호루 자식한테 그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 오시리스를 배신한 동생 세트에 대한 복수를 하면서 계속 싸우거든요. 네, 이 영화가 바로 갓 오브 이집트입니다. 보신 적 있으시려나? 이 영화는 별로 실패했어요. 이 영화는 재미는 못 없어요. 봤습니다. 재미는 네. 없어요. 재미는 없는데 한번 보시면 좋고 이게 근데 왜 중요하면 현 세계와 약간 연결이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의 시대가 뭐냐면은 예. 이 호루스가 나중에 이제 눈을 하나 있는데 이 호루스 그러니까 아들의 눈을 가지고 지금 이집트의 마크가 돼 있습니다. 바로 아들의 이겁니다. 눈이요? 눈? 눈. 호루스의 눈 그래서. 아. 저게 무슨 의미입니까? 저 그러니까 이해 뭐 못 지혜의 눈이라든지 예. 뭐 세상을 모두 바라볼 수 있는 눈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예. 예, 그리고 그 이집트 에어라인 같은 경우도 저 아들인 오시리스의 아들인 그 매의 형상을 가지고 눈을 저렇게 붙인 거고요. 예. 저 눈이 뭘 특별한 눈이었습니까? 모든 게 다 술에서 시작한다는 그렇죠. 얘기죠.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 모든 걸 다 볼 수 있고 또 승자의 눈이기도 하고요. 예. 그리고 오시리스라는 지하 세계를 관장하는 이 신인데 예. 이집트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죽은 후잖아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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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계.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오랫동안 이 숭배를 받았던 왕이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그 아들도 중요하고. 예. 예. 그래서 여기 뭐 이거는 약간 음모론이긴 한데 예. 그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이제 1달러에 나와 있는 일루미나티. 맞아. 일루미나티. 일루미나티. 그러니까 저 피라미드 위에 있는 저 눈도 예. 이 이집트 이제 호루스의 눈이 아니냐라는 그런 뭐 그냥 주장도 있다. 뭐 이렇게 그런 좀 음모론도 있다. 음모론. 예, 이따 보시면 좋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저것도 저 눈도 술하고 관련 술의 신의 아들이었다. 네. 그래서 이집트 저 마크를 되게 많이 보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저거는 결국은 와인의 신의 아들이란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그 현실 세계가 이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린 거죠. 와인의 신은 와인은 맨날 많이 먹어서 흐리멍텅했을 텐데 아들은 그걸 보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아빠 닮으면 안 된다. 그런 느낌 아닐까요? 뭔가 이렇게 초롱초롱한 거하고는 좀 영상이 안 되는데. 그럼 알겠습니다. 그 이집트의 신은 그렇고 디오니소스는요. 자, 그래서 이 헤로도트의 역사를 보면 이런 얘기 나와 있어요. 예, 여기 써 있는데 예? 디오니소스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신의 이름은 이집트에서 그리스로 들어왔다. 그래서 이렇게 영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제 그 재밌는 게 뭐냐면은 디오니소스 같은 경우 배신도 많이 당하고 했는데 예. 뭘 했냐면은 이 헤라 그 제우스의 사생아예요. 네, 사생아니까 그쵸. 헤라한테 미움을 받잖아요. 계속 도망다녔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망다니면 어딜 도망다녔냐? 소아시아를 도망다녔습니다. 음. 포도의 신이고 농경의 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포도 재배법 알려주고 네. 와인 만드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겠어요? 사람들이 따르잖아요. 그렇겠죠. 네. 근데 이 사람들이 따르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시골 사람들이 힘이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갖고 종교를 만드는데 그게 디오니소스 교입니다. 디오니소스교는 들어봤습니다. 네, 뭐 디오니소스 이렇게 교. 자기들끼리 술 먹고 약간 네네네네. 박람회 파티를 맞아요, 하는 맞아요. 그런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런 그게 종교가 있습니까? 네, 그런 종교가 옛날에 있습니다. 그런 디오니소스가 맞아요. 옛날 종교입니다. 맞습니다. 지금은 옛날. 없습니까? 지금 없습니다. 네, 지금 뭐 하시고 계시겠죠. 네. 지금 집에서 하겠지 집에서. 근데 그 디오니소스교를 하면서 제사를 지내잖아요. 예. 제사를 지내면서 그렇게 광란의 파티를 연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광란의 파티 때 행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겠죠. 네, 행사 때 뭐를 하느냐? 연극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연극이요? 연극. 어. 네, 연극. 누군가가 거기서 뭐 주인공이 되기도 하고 예. 비극의 주인공, 뭐 또 승리 주인공 이런 게 있었겠죠. 음. 근데 그걸 사람들이 보잖아요. 예. 본 다음에 뭐 그 악역에 대해서 욕을 하겠죠. 예.
그리고 잘한 사람 칭찬하겠죠. 예. 그러면 대화를 하면서 이거 이래야 돼 저거 저래야 돼 되면서 대화가 일어나고 그걸 통해서 민주주의가 발달했다는 거예요. 술 먹으면서 술 먹으면서 술을 통해서 술을 통해서 이거 진짜입니다 이거. 인류의 예. 역사는 네. 술을 빼놓고 그러니까 아니, 술의 역사 교수님, 민주주의와 연결이 있는 얘기를 하면 술을 거예요. 안 먹고 얘기해야지. 술을 먹으면서 할 수 있고 술을 예. 먹고 마음을 좀 터놓고 서로 얘기하다가 그런 거죠.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안 선배랑 저랑 같이 산다고 생각을 해요. 네. 술을 안 먹으면 제가 선배한테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예. 술을 먹어야 이게 두려움도 사라지고 아. 그래서 민주주의가 잘 발생을 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아닐까. 그래서 그 시민혁명이 발달되는 계기도 예. 펍과 바가 발달돼서 된 것도 있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왜 대화를 많이 해야 되니까. 대화를 많이 대화를 많이 하는데 하니까. 대화를 하려면 술이 필요하다. 술이 매개체가 된다. 사람들이 모여야 된다는 거죠. 커피 마시면서 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커피 전문가들은 네. 술 때문에 안 되는데 커피가 르네상스 이후에 들어와서 발달하면서 정신 바짝 차려서 시민혁명을 일으켰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 그렇게 해도 말이 되잖아요. 사람들이 모두 다 각성을 하고 꿈보다 해몽이죠. 그렇게 해도 말이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선배가 회식을 안 하시는 건가? 저는 회식하고 싶습니다. 술 때문에 그래서 민주주의도 사람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네. 그게 일종의 그리스의 아고라 같은 그렇죠. 그런- 그렇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게 됐다. 맞습니다. 맞습니다. 이야, 예. 알겠습니다. 자, 재밌네요. 네. 또 뭐 재밌는 얘기 또 뭐 있습니까? 예. 이어서 그리스의 와인 얘기가 또 더 그리스와인 있습니까? 얘기, 예, 또 뭐 질문 있으시면은, 네. 그리스에서는 와인을 그러면 그 어떻게 사람들은 그럼 연극 보고 이렇게 마십니까? 아니면 막 자기 편한 대로 마셨을 것 같은데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요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와인잔이 굉장히 작아졌는데 예전에 와인잔, 특히 그리스의 와인잔은 다 사발처럼 넓었어요. 많이 먹으려고? 아니요. 만들기 쉬워서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와인만 마시지 않았고요. 이 안에 다양한 허브, 과일을 넣고 마셨어요. 과일을 넣고 거기다 과일을 술을 넣고, 예, 따라서 허브도 먹었다고요? 넣고. 지금도 네, 그런 네, 술이 네. 있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샹그리아, 아, 그렇죠. 샹그리아, 예, 그 와인 칵테일, 그러니까 와인 칵테일 같은 식으로 마셨던 거예요. 아니 그냥 네. 먹고 따로 먹으면 되지 그거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같이 말아 먹듯이 먹었다. 네. 향이 다르니까. 예. 술의 향이 나니까. 그리고 그렇게 할 수는 있겠네. 약간 도수를 낮춰 먹는 게 맞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도수를 높여서 마시면 그건 약간 야만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물을 많이 더 타서 마셨습니다. 물도 타고. 네, 반대로 물에 와인을 타기도 했어요. 이게 약간 어떤 개념이냐면 예. 물에 홍초 타는 느낌으로. 아. 네, 그런 느낌도 있어요. 건강한 물 같은 느낌으로. 네. 그래서 그리스 시대의 와인잔을 보면 대부분 이제 넓습니다. 이렇게 넓어서 섞이기 편하게. 섞이기 편하게. 네, 그리고 다리가 있죠. 왜? 대부분 노예들이 따라주니까 손 안 들어도 되잖아요. 예. 네, 안 들어도 되니까. 우리는 노예가 아니고 사장님이 따라주니까 손을 들어서 이렇게. 이 다리가 이제 스텝 역할을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먹었다. 야, 네, 진짜 네, 신기하네. 그 노예가 있어서 이게 와인잔이 그렇게 생긴 거구나. 그렇죠. 원래는 그 대부분 이제 그 앞사람을 주거니 받기 하기보다는 대부분 노예들이 따라주다 보니까 그렇게 다리가 있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테이블 문화가 정착돼 있었죠. 우리나라는 그 삼국시대는 테이블 문화가 있었는데 조선시대는 거의 많이 살았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따라주는 사람이 귀한 사람인데 당연히 손을 들어줘야죠. 야, 그래서 그렇게 술을 먹으면서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루 종일 얘기하는 걸 가지고 음. 지금의 또 유명한 또 말로 이어지죠. 단어로. 뭐요? 그게 그게 뭔가요? 함께가 심이고요. 예. 포시스 맛이다. 그래서 심포시스, 심포지엄. 네. 우와. 심포지엄은 밤새도록 술을 마시는 거예요. 술행사 아닌가요? 술행사입니다. 심포지엄. 그걸 한자로 향연이라고 그러고요. 향연. 그래서 플라톤의 향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술 마시면 산 얘기들 이제. 저희도 심포지엄 한번 하시죠, 선배. 술을 안 먹고는 말을 안 했을까요? 그때는 술을 먹으면서 얘기하는 문화였을까요? 옛날에. 술을 마시면 더 많이 잘 나온다. 와인을 마시면 더 많이 잘 나온다. 이렇게 그래서 보고. 그리스에서 민주주의가 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에서는 술 때문에 민주주의가 태동했다. 그렇죠. 서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면서 술 때문에 허심탄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욕할 사람 욕하고 정체 술 욕하고. 먹으면 허심탄회하게는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또 근데 얘기하고 후회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그렇죠. 후회하죠. 그래서 절대로 술 드실 때는 싫어하는 사람하고 드시면 안 돼요. 싫어하는 소리 다 하고요. 싫어하는 티 다 내고요. 결국 얘기합니다. 실은 나 너 싫어했어. 다음 날 후회하지, 후회. 이게 회복이 안 돼요. 그렇지. 커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로 싫어하시는 분들하고는
옆에 계시면 안 되고 저 멀리도 있으면 안 되고요. 예. 좋아하는 사람이라. 네, 그 직장 이성이 한 사람은 억제되기 절대 때문에. 술 먹으면 안 되겠네요. 안 되죠, 안 되죠. 큰일 납니다. 예. 야, 언더스탠딩 지금 채팅창에서도 언더스탠딩 심포지엄 한번 하자고 그냥. 언더스탠딩 심포지엄은 안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싫은 사람이랑 술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야. 근데 이게 실은 심이란 말에도 되게 많은 말이 나오죠. 예. 함께라는 심이란 거 가지고 이제 심포니. 어. 아 그렇죠. 그렇죠. 함께 동감한다 그래서 뭐 심패시. 예. 예, 연민을 느낀다. 그리고 뭐 그 여러 함께 있는 것들 중에 하나 그래서 심볼. 심볼. 예, 이런 것들이 다 이제 그 맥락에서 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같아요. 예. 그러면 그렇게 사발로 해서 과일도 넣어 먹고 네, 네. 그렇게 먹다가 지금은 작아도 너무 작아졌잖아요. 네, 그때에 비하면 작아졌죠. 예. 예. 이게 계기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의 와인잔은 다 유리잖아요. 예. 예. 유리에 세금을 부과하셨습니다. 아, 영국에서. 네? 예. 어디에 유리예요? 예, 유리세라고 있었어요. 예, 그 전에 뭐가 있냐? 창문세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아실 거예요. 들어봤어요. 그쵸, 그쵸. 예. 창문세 다음에 창문 다 없애더라. 그렇죠. 그 다음에 유리세가 나와요. 아. 예. 그러니까 뭐든지 그러니까 다 작게 만들고 속을 비게만 얇게 만들고 예, 이렇게 됐던 거예요. 술에 유리세.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유리로 다 만드니까 네, 네. 유리에 세금을 그냥 붙이면 되겠네. 그렇죠. 이런 모든 거예요, 세금을 다 붙이려고 했죠. 아. 그 당시 이제 18세기 보면은 계속 영국하고 프랑스하고 사이드 함부르크하고 뭐 오스트리아 계승전되고 정신 없잖아요 그때. 예. 그러니 계속 돈이 필요하니까 계속 세금 부과했다가 뭐 미국 독립혁명도 뭐 정말 당하기도 하고 영국 입장에서는. 예. 아, 요거는 아는 척하기 진짜 좋겠다. 너 술잔이 왜 이렇게 작은지 아니? 되게 궁금했던 게 이게 술잔이 너무 약하니까 와인잔은 네, 네, 왜 네. 이렇게 만들었을까? 깨지기 좋게 너무 네, 잘 깨지긴 잘 그쵸. 깨져요. 근데 띵 소리가 나야 세금 되잖아요. 때문이었구나. 근데 요즘은 이제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고급이 돼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요즘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얼마나 가볍느냐, 손에 착 감기느냐, 또 부채 소리가 어떻게 나냐, 입술에 닿았을 때 입술이 최대한 얇은 게 느낌이 좋습니다. 또. 아, 네. 아, 먹을 때요? 얇아야. 네, 뭐 무조건 다 그런 건 아닌데 얇았을 때의 촉감이 더 좋다고 평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얇은 것들이 그래서 얇으면 얇을수록 더 비싼 것들이 많죠. 만들기도 어렵고. 네, 얇은 게 있어 보이기도 해요. 네, 그렇죠. 있어 보이죠. 있어 이서빌리티가 더 가능한. 있어 보입니다. 이상하게. 저는 와인은 잘 몰라서. 아, 그래요. 그래서 얇게 되고 네. 그러니까 얇고 작고 잔인들이 세금을 피하느라고 그렇게 네, 네, 되던 네. 게 관행으로 야 그냥 따로 먹자. 과일 따로 먹고 술 따로 먹고 네. 그렇게. 맞습니다. 근데 좀 찾아보니까 비슷한 그 세금이 또 있던데 예.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냐면은 창문을 좁게 만들면 좁게 만들수록 즉 반대로 넓게 만들면 넓게 만들어 세금을 많이 냈대요. 예. 통창. 통창. 그래서 통창이 사라지고 프랑스 옛날 집 보면 다 창이 창이 길고 아, 폭이 쪼개져- 좁은 쪼개져 예. 있나? 네, 이런 형태로 많이 돼 있고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이 도로에 그 집 면적이 접한 부분이 적으면 적을수록 세금을 적게 냈대요. 맞아요. 그 얘기 네. 들어봤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집들이 길쭉하게. 이 좁고 길게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결국 세금이 문화를 만드는 것 같아요. 야. 예, 우리가 세금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 될 수 없는 게 술도 이런 지금 것 같습니다. 세금이 워낙 비싸니까. 그쵸. 술 예. 세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무슨 종류의 술을 먹느냐도 달라지겠죠. 그렇죠. 예, 우리도. 술이 어떻게 뭐 발전하느냐 발전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도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거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그리스에서는 술을 많이 먹었다던데 네네. 술 먹으면서 이제 심포지엄도 열고 네네. 뭐 얘기도 하고 그런 네. 건데 그러면 직접 술을 많이 만들었습니까? 그리스 뭐 생산도 잘 되고 해서 네네네. 그리스가 와인의 종주국이었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나중엔 그렇게 되는데 예. 이게 이제 전에 저 온 것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우리나라도 위스키를 만들지만 그 스코틀랜드에서 온 위스키를 물 건너온 위스키를 더 인정해 주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수입되는 수입되는 와인을 더 좋아하고 인정을 했어요. 아, 당시에도 예. 아, 물 건너온 역시 거. 구하기 어려운 거. 구하기 어려운 거. 구하기 어려운 거. 네. 특이하네 하면서 근데 그게 주로 어디서 많이 왔느냐? 페니키아에서 많이 왔습니다. 페니키아 하면 지금의 어디? 레바논, 시리아. 아 밑에 북아프리카. 북아프리카라기보다는 중동, 가나안 중동, 지방. 중동. 가나안 그쵸, 지방. 그쵸, 그쵸. 아,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서 와인을 수입 많이 했던 곳이 그 도시 이름이 아직도 남아 있는데 비블로스라는 지역이에요. 비블로스? 비블로스. 처음 들어봤어요. 그렇죠. 근데 이 비블로스가 여기가 페니키안이 해상 무역을 많이 했던 곳이잖아요. 늘 적잖아요. 적잖아요. 그래서 이 비블로스란 이름이 나중에 인류의 정말로 제일 많이 팔리는 책의 어원입니다. 네?
바이블? 바이블. 비블로스하고 바이블하고 어떻게 연결됩니까? 아, 그게? 연결이 됩니다. 뭔가 적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바이블이 네. 근데 네. 비블로스가 또 어디서 왔느냐? 그 어원이 어. 파피루스에서 왔어요. 파피루스. 네, 이집트의 그 갈대를 아. 가지고 종이를 만든 거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이집트와 교역을 하기도 했고 이 비블로스라는 지역 같은 경우는 람세스 2세 때, 그러니까 이집트의 최고의 전성기 람세스 2세 때 비블로스를 또 점령하기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계속 교역이 있었고 그 파피루스라는 이름을 딴 비블로스가 그 계속 와인을 팔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이 팔았을 거 아니에요. 거기는 왜 비블로스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파피루스하고 파피루스하고 비블로스 이렇게 됐겠죠 뭐. 파피루스하고 파피루스도 그 많이 지역, 팔았어요. 그 지역에서 네, 그 파피루스도 많이 팔았어요. 파피루스를 네. 많이 팔아서 네, 와인도 많이 팔고 아. 와인 많이 팔고. 네, 그래서 바이블이라는 이름을 가지게 된 거죠. 네. 약간 그거 이거 진짜예요. 이거 학계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고요. 아, 그렇습니까? 다만 이제 굳이 이제 제가 이제 술로 엮었다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와. 근데 이제 되게 재밌는 게 예. 이 페니키아, 이 비블로스, 특히 페니키아에 대한 이 문화가 유럽에 어마어마하게 전파를 하게 되는데, 네. 일단은 이 요걸 한번 볼게요. 예. 자, 요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사진. 네, 이게 뭐냐면 페니키아의 공주예요. 페니키아의 공주. 예. 네. 이 흰소로 변신한 제우스에게 납치돼서 크레타 섬으로 끌려가는 모습입니다. 아, 저 이거 압니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공주의 이름이 에우로파. 에우로파. 그렇지. 에우로파. 에우로파. 에우로파가 가서 그렇죠. 거기서 글자도 전해주고. 그렇죠. 어. 예. 그리고 또 그래서 에우로파 가서 예. 유럽이 됐죠. 그렇지요. 아. 에우로파가 건너간 곳이 유럽이지. 네, 유럽입니다. 예. 맞아. 근데 이 공주가 건너가니까 음. 페니키아에서도 당시 티레라는 그 도시국가 있는데 여기서도 놔둘 수 없잖아요. 공주 찾으러 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오빠인 카드모스라는 인물을 보내요. 카드모스. 예, 카드모스가 막 찾다가 못 찾았어요. 제대로 잘 예. 못 찾았는데 그래서 나라를 세웁니다. 테베라는 도시국가를 세워요. 테베. 이 테베라는 도시국가가 나중에 스파르타를 무너뜨리는 도시국가인데 음. 이 테베의 공주가 누구냐? 음. 예, 디오니소스의 엄마인 세멜레라는 존재예요. 즉 와인의 신인 디오니소스는 그리스 본토에서 나온 신이 아니고 외부에서 온 신이라는 거예요. 제우스와 외부의 세력이 만나서 나온 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와인에 대한 그리스 문화는 그리스 본토에 생겨난 것이 아닌 외부에서 왔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뭐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그래서 수 있을 것 같아요. 외제 와인도 좋아했다. 어디가 똑같죠. 구하기 어려운 거. 아, 그쪽 지역에서 왔으니까. 네,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예. 그 우리가 지금 이제 요 비블로스가 지금 레바논에 있는데 예. 당시에 레바논이라는 말도 썼는데 네. 아직도 이 레바논의 와인에 대해서 우리가 자주 읽는 책에 내용이 등장을 해요. 어떻게 등장하느냐? 바로 성경이 나옵니다. 네. 성경 나와요? 호세아 14장 7절에 이런 말씀 나와요. 제가 읽어볼게요. 예. 그 그늘 아래서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 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옛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레바논의 우리가, 포도주라는 게 딱 명시돼 있네요. 네, 명시가 돼 있어요. 어. 네, 명시가 있어요. 살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바논에서 굉장히 나오는 와인이 유명한 것들이 또 있습니다. 또. 아 그래요? 네. 아 그러면 와인의 종주국은 사실 레바논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왜 글쎄, 우리는 전혀 레바논 와인은 먹어본 적도 없고 근데 들어본 적도 없고. 이게 오스만 투르크가 거의 오랫동안 지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와인이 실은 발달하기는 어려웠거든요. 예, 그러니까 기원을 따지면은 레바논도 일부일 수는 있으나 예, 그 중에 하나의 중요한 그 자리를 차지하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가장 오래된 와인 유적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조지아고요. 그루지아. 예, 예, 옛날엔 구르지아였죠. 네. 예. 그 옆에 바로 밑에 있는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예, 이 지역에서는 최초의 와이너리 흔적이 나와요. 아 그래요? 네. 근데 재밌는 게 아르메니아 하면 아르메니아 국경에 있는 산이 하나 있어요. 예. 예, 그 산, 그게 아라라트 산입니다. 예. 아라라트 산으로 아시면 알 거예요. 노아의 방주가 어. 정착한 곳. 아.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예. 포도나무를 심고 와인을 마시고 취했다는 내용이 나와요. 아. 그러니까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아. 네. 재밌는 게 조지와 아르메니아 둘 다 기독교 국가입니다. 어. 네. 그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한 이후 바로 기독교 국가를 바꿔버리고요. 예. 그리고 포도나무로 이렇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다녔다고 얘기를 해요. 네. 그리고 나중에 아르메니아 같은 경우에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그 수출도 많이 했습니다. 이게 헤로도토스의 역사에다 나오는 내용인데. 네. 그래서
그 아르메니아 그 아라라트산 자락 밑에 쫙 보면은 그 포도밭이 되게 잘 돼 있고요. 다만 그 지금의 아르메니아는 그 터키 쪽에 있기 때문에 예. 계속 분쟁이 되는 지역이에요. 예. 그래서 아르메니아 국장을 보면은 거기에 아라라트산이 그려져 있고 위에 노아의 방주가 그려져 있습니다. 네, 네, 이렇게 우리 땅이야라고 하는 이런 네, 이렇게 또 연결이 되는 거죠 또. 네. 예전에 그러면 레바논 와인 그러면 향도 좋고 네. 맛있고 네. 그런 딱 상징이었나 봐요. 지금의 뭐 그리스 프랑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쵸? 그리스 사람들 네, 입장에서는. 지금의 프랑스 와인이죠 우리들 입장에서는. 그쵸.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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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우 어떻게 이렇게 귀한 레바논 와인을 이런 거였네요. 이 맞습니다. 귀한 레바논 맞습니다. 와인을 가져왔어? 하면서 야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일단 조금만 쉬었다 해볼까요? 아, 네네. 네. 자 그러면 1분만 쉬었다가 자, 술로 듣는 세계사, 술로 배우는 세계사 이야기 흥미진진합니다. 조금 이어가 보겠습니다. 양안 전쟁이 발생한다면 미사일과 공군기는 이쪽에서 많이 돌아다닐지 몰라도 육상전은 한반도가 불바다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중 관계를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 큰 인기를 끌었던 이철 박사의 강연 달라진 중국, 달라질 중국의 후속편이 책으로 나왔습니다.